가 되면 그때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구역 지정이 되거나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가 지정이 되거나 이때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때 이제 권리관계에 대해서 조합원이 누가 될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다 법률적인 부분에 근거를 해서 만약에 혹시나 제가 틀렸다 하면 법이나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이해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질문을 다 이해하고 답변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더라도 법률이나 조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은 권리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법률 그리고 기본계획 요거를 따른다 이렇게 중국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5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할 거고요. 제가 참 선택하기가 앞에 계셨으니까 2분 먼저.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동구에서 김호철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서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저는 동의합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정비구역 조합원들에게는 사업성 확보와 기간 단축 등에 대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참여 의향이 있어서 오신 분들 같은데, 이제 저는 그 반면에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구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도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문제점을 한 2가지로 요약을 해봤고,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한 3가지 정도 제안을 해드리고, 그리고 현재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재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갖고 정말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하고 있는 지역은 빨리 공공재개발로 갈아타는 게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단지는 민간단지보다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성은 좋아지지만 공공임대가 늘어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인식이고, 그 이유는 일반 재개발 시에는 공공임대 의무 부율이 15%인 반면에 이 공공재개발 시에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50% 이상을 임대 공급함으로써 전체 실거주까지는 최소한 25% 이상은 공공임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추진을 공공이 주도함으로써 품질 저하 우려와 조합원 및 추진 주체의 기득권 상실 문제 등으로 망설이게 됩니다. 재개발 추진은 실질적으로 수년 동안 시간과 사비를 투자해서 주민대표 즉 추진 주체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오고, 그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선도하고 있는데, 공공이 주도할 경우 그동안 노력해온 보상 심리와 기충당된 비용 환수 등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망설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짧은 소견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 공급 확대가 목적이라면 일반 재개발 추진 시에도 공공개발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안 되는가 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 평형이 소형으로서 저소득층 위주로 인식을 덜 주도록 하려면 중형평형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는 공공이 참여하는 MOU 체결 시에 공공과 조합원 및 주민대표 역할 분담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제점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사람이고, 이 제도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좀 짧게 예, 내용 첫 번째,
그 공공재개발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지정 시에 기부채나 비율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는지 앞으로 정할 건지. 기부채납 비율 완화보다는 기부채납은 이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상 경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이미 승부단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 기부채납 완화보다는 기부채납 변경에 가깝습니다. 이번 대책 내용은 저희가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뭐 용도 지역이나 용적률 상향은 이제 종방향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부채납이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기존의 뭐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좀 승부담을 위해서 마련됐던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주택단지 안에 끌어들이면서 기부채납 변경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완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완화보다는 기부채납의 유형을 바꿔서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이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그 기반시설 조성비 국비 지원을 최대 50억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단지가 큰 구역에서는 기반시설 비용 50억 정도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적은 단지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지원 근거가 공공재개발과 도시재생을 연계시 지원한다는데 이게 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도시재생 사업지로 자동으로 의제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도시재생 사업지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지.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활성화지구 지정하면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별도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이제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은 기반시설로 국고 보조를 해주지만 오히려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그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하고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거 정비형에 좀 적용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부분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기간이 좀 감안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질문드린 사항은 마치 주민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렇게 그냥 혜택을 주는 건 아닌 것처럼 들리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공공이 이제 재원 조달 및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또 조합의 지분 참여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요약할 거 없이 공공재개발은 공공재건축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번에 8.4 대책에 공공재건축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공공재건축에 한정되는 내용이고 오히려 공공재개발은 6월 17일 대책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 같은 거를 지원해 준다는데 재개발에서는 그런 설계 지원은 안 해준다고 그래서 설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원래 시행자 역할은 그냥 행정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행정 지원이 아니죠. 저희 업무죠. 설계는. 설계 자체를 그 설계 비용을 그러면 공공에서 이렇게 충당을 시키나요? 안 그러면은 조합에다가 부담을 시키나요? 모든 비용 자체는 지출 비용에 포함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분담금이 산출되는 것은 똑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철수를 50층까지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이제 발표자께서 설명하셨지만은 서울시 2030 도시관리 기본계획상 35층 이하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구릉지 같은 경우에는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를 해준다고 해도 큰 이렇게 사업으로 치고 들어가기가 힘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높이 관리는 도시기본계획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 부분에 변경 부분이 만약에 있다 하면 이거는 또한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행자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층에 대한 부분은 공공재건축에서 발표된 내용이고 공공재개발은 아니지만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아파트는 아파트 동 같은 경우 주거 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 동 같은 경우는 모든 서울 지역이 다 35층 이하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상으로. 다만 이제 주거 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중심지 체계, 도심이냐, 광역 중심이냐, 지역 중심, 지구 중심에 따라 가지고 높이 체계가 다른 거는 현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공공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현재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그 50층에 대한 언급에 대한 부분은 재건축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정책 변경 사항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직 내용을 재개발 내용도 저도 담당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점은 좀 없으니까 이해를 해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 사항 중에 이제 좋은 제도 개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형 상가주도 수분양 가능한 주택 분양가의 기준 상한을 조례로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 상한 규정을 조례로 얼마 정도 정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조합에서 정관으로 저 조합 총회에서 그런 거를 가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조합원에 대한 자격 자체는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조합원 자격 부분은 나눠지는 것은 현행인데 이번 대책에 좀 면적이 가소하거나 상가를 소유하거나 다른 비주거를 소유한 분들한테 입주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 중이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존 정비구역 중에 이번에 이제 그 공모 신청을 하려면 그 추진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가는 지역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 또는 착공 전 또는 물조 올라가기 전 일반 분양 공고 전 그럼 어느 단계까지 가능할까요? 당연히 시행자 지정 요건 자체는 어느 시기에 따라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 시기에 따라 가능하지만 이 활성화지구의 정책 목표를 좀 보시면 도시계획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건축계획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까지 갔다고 하면 도시계획, 건축계획,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이 부분들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유불리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 가지고 활성화지구를 지정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기존 구역 지정 받아서 사업시행가를 받았으면 기존 절차대로 그냥 쭉 관리처분까지 가는 게 유리한지 그런 판단은 아무래도 추진 주체나 주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기간이 도정법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한 개 정도만 더 해주시고 지금 다른 분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제안했던 내용 중에 조합원 참여 보장의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어서 시공사 선정은 당연히 주민총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합이 참여하지만 이제 어떤 품질 같은 거, 창호라든가 또 어떤 그러한 품질 같은 거를 조합원이 선정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일반 분양과 공공 분양을 나눠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품질 부분은 모든 아파트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이제 평형이 다르거나 평면이 다르면 그거에 따라 맞게끔 조정되는 부분은 있겠죠. 다만 앞전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대체를 좀 답변을 드리자면 SH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건축 수준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건축 수준이 조금 불리한 요건이 있는 조건이 SH가 시행하면 있는 계약 방식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정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이 선택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 시공 수준을 정할 수도 있고요. 다만 시공 수준이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비용이랑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분담금을 얼마 정도까지 감당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도시규제 완화, 사업성 보장 부분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분담금을 정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지 공공이라고 해서 파격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파격적으로 이제 그 뭐 건축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3분 정도만 더 받을 텐데 여기 한 분하고 계속했는데. 네, 그러면 저분하고 이렇게 앞단에 계신 분들이 뭐 그래도 좀 일찍 오시면 가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저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일구역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용산 쪽에서는 저희 쪽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성동 쪽이나 의성 쪽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구별로 혹시 시원 단지 선정에 대부분이 제한이 있는지 일단 문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쪽이 설명 자료에서 포함되지 않는 좋은 그 지문과 답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언론상에 얘기됐던 것처럼 지금 그 공공임대 쪽으로 어필이 뭐 50% 가까이 된다고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나왔던 좋은 질문과 그다음에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을 좀 Q&A 형태로 해서 홍보자료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입장에 좀 참고해서 좀 게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 Q&A에 사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도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구역 배분에 대한 부분은 뭐 현재는 없습니다. 왜 없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정비 사업이 그 구별로 그 해제구역, 예정구역이 배분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특수성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향후에 사업지를 선정할 때 한 구가 너무 몰린다 하면 그거는 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구역 배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이 거의 없는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까지 다 동일하게 배분할 수는 없는 거고 구역 배분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한쪽에 너무 몰리면 그 부분은 뭐 배려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Q&A에 대한 부분은 그 6월 17일 그 국토교통부 자료, 그 보도 자료에 보시면 부동산 대책과 함께 거기에 따른 Q&A가 첨부파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주목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공임대는 요번에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임대, 공공임대에 대한 그러니까 재개발 임대만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좀 그 도정법에서도 주택 유형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임대 비율은 15에서 20% 정도 아마 서울시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요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 비율을 20% 플러스 플러스 알파로 10%까지 가능하게끔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울시에서 고시하는 공공임대 비율이 결정이 날 거고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공공임대 세대수는 따라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합원 분양 외 50% 부분,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공적주택은 수익형 전세라는 주택으로 대체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요약드리면 공공임대 비율은 그 요번에 고시되는 비율 따라 세대수가 확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SH가 추가적으로 계속 동일한 질문이니까 답변을 드리면 건축을 한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 해서 건축 수준이 떨어지거나 주민들의 선택권이 배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은 오해시니까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여기 요분하고 그러면 요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는 안 벗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맨 첫 번째 질문은 은평구에서 오신 분하고 거의 중복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구역 지정 검토 요청에 대해서 한 번만 화면 띄워주시면 보고 잠깐 해주십시오. 예. 아닌데.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겁니다.
저는 그 조합장을 13년에서 7월달에 해산 총리했고 지금 청산위로 남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비업체가 없이 또 민원이나 소송 비대가 전혀 없이 해서 완전히 조합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이런 연유에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그 재개발 그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검토 요청이. 그래서 제가 지금 5곳을 검토를 했고요. 그 결과 정비주수가 70점이 넘은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이런 곳에 그 공공개발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아서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최근에 와서 지금 공공기여서 아까 그러니까 정비구역 활성화지구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잘 온 것 같은데 지금 그 이게 그 가는 길이 잘못되면 선택이 잘못되면 굉장히 혼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지구하고 정비예정구역이 좀 착각가 있는데 맨 처음에 지정했던 거기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10%가 주민이 동의하면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했고요. 노후도 밀집도 인접도 도로까지 다 봐서 이미 저수를 10점이 나와 있어요. 이 과정은 상당히 많은 과정이었고 제가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만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 대형 재개발은 지금 지향제이기 때문에 잘 안 될 거다인가가 그래서 조금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의서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를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원래부터 공공재개발에서 굉장히 찬성했고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관리 필요한데 그 현재는 3군데에서 그 정비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아주 지금 말씀하신 이 세부적인 지금 지침이 다 준비가 됐습니까? 그 질문은 그겁니다. 맞으면 어디다가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면 공공재개발을 했을 때 아주 세부적인 지침이 됐는지 그래서 그 내용이 주민들한테 저희가 완전히 설득할 수가 있는지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질문은 다 결정이 나 있고요. 예.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예. 조합이나 추진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주민동의 10% 요건은 필요합니다. 예. 다만 뭐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예. 주민 10% 동의가 뭐 요번 공모 때는 안 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네. 금액 2만 원, 저희가 4만 원 목표까지를 요번 공모로 다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절차는 다 이행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공모라는 거가 지속될 건지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차라리 구청이 지금 제한 요청을 하는 게 낫겠네요. 정비 지정 검토 요청을 하는 게요. 그거는 이제 정비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예. 요거는 이제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에 대한 공모가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 그러니까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절차가 이행되는 이행된 다음에 부분이니까, 구역지정이 된다 말씀이신 거죠? 활성화 지구 절차가 구역 지정의 효력을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구역 지정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활성화 지구 절차가 구역 지정 절차일 거고, 절차 순서도 구역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될 겁니다. 근데 그게 10%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신청할 때만 10%인 거고 주거 정비 지수는 아시겠지만 동의율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주거 정비 지수를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모 선정이 되면 행위 제한이 되는 거죠. 행위 제한 자체는 이제 구역 지정 이후로 행위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행위 제한을 공모 선정이 되고 공모라고 해서 이거는 공모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의 지정 법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에 대한 효력이 활성화 지구가 지정이 되면 효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법적인 효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정이 되는 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고 얘기를 말씀드렸고 중간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수건소위 이런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명이 나와 있습니다. 수거지가 선정이 된 다음에 노후도가 부족해질 수가 있잖아요. 과정상의 구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류를 하거나 멈추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법적인 요건 따라 뭐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자치구 여건이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좀 더 이제 아마 다 오셨으니까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역에서 왔고요. 임대주택 공급도 판정 주셨습니까? 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 신문지사에서 제가 듣기로는 새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기 써있는 내용을 보면 50% 이상을 임대주택한다고 써있는데 이상이라 하면 최대 한도치가 얼마인지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분연주주택은 임대가 아닌 분양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그 나머지 50%를 지금 분양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50% 전체를 지분연주택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저희 그 조합이나 그 소유자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 대체 용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정비법에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그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마지막입니다. 이 공공재개발에 선정되는 뭐 점수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알고 싶고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이 점수가 공개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 뭐 계속 비슷한 질문인데 정말 다들 헷갈리시죠? 공적주택 비율 50%.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네, 그거 하나랑 두 번째 이제 그 상가에 대한 대체용지 조성의 이중적 보상 아니냐 요거 하고 마지막 이제 선정 기준에 대한 점수가 계량화되어 있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주택 비율 50%는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오늘 이 자리를 말씀드려도 계속 헷갈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 자체도 어렵고 주택 유형도 너무 다양합니다. 민간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비사업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조합원 분양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고시하는 재개발 임대 비율에 따른 공공임대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재개발 임대, 공공임대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헷갈리게 나오는 내용 자체가 그 정비사업을 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용적률을 도계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용적률하고 이 부분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용적률하고 법적으로 정하는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 그게 이제 조례상 상한 용적률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300%. 그래서 만약에 도계위에서 250%로 용적률을 정하면 300%까지 도정법은 용적률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 기부채납하는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50%에 대한 부분이 그 공공임대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소형주택 부분을 제외하고 이거를 포함하면 더 헷갈리니까 민간 재개발하고 공공임대 비율은 동일하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깔끔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 비율, 세대수는 민간 재개발하고 동일하다. 고시되는 내용이나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이랑 동일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공적주택을 확보하는 내용은 요 수익형 전세로 확보가 된다. 수익형 전세는 나와 있지만 공공지원 민간 임대입니다. 매각 가격은 그 일반 분양가랑 똑같고요.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수익형 전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지분형 주택은 사실상 조합원 분양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사업장 여건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개념이라서 아예 그냥 이해를 안 하시는 게 편합니다.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고요. 지분형 주택까지 이해하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공공임대에 대한 세대수는 민간 재개발하고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공적 주택에 대한 비율 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확보해야 되는 주택은 수익형 전세라는 걸로 확보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공적 주택 비율 50%에 대한 부분은 50% 수준을 얘기를 드리는 거지 50% 100%를 찾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0% 수준. 그러니까 뭐 49%는 안 되고 51% 세대수 따라서 50%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대한 대체용지 조성이 이중적 보상이 아니냐. 영업보상이라는 거는 그 토지보상법을 이제 연계해서 도정법도 적용받기 때문에 영업보상은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당연한 보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재개발 사업에 따라서도 보상이 될 수밖에 없고, 상가 대체용지 조성이라는 부분은 이주나 철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요번 대책의 토지재생 사업이라는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대체용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해나가는 건데, 이것도 뭐 세입자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기존의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피해를 보시는 것도 없고, 그 이익을 보시는 것도 뭐 있다 하면 이주 철거 기간이 단축되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대책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냥 그 일반 정비 사업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이제 이주 철거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점수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정비 사업 해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사업장마다 특수성이 너무 다 다르고 사업이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 부분이 그 특수성에 맞게끔 나눠지기 때문에 점수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지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할지 말지는 아직 좀 결론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뭐 그러는 오해를 불색시킬 수 있는 그런 뭐 그 절차나 제도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 끝났는데 뭐 계속 얘기하시니까 간략하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네. 저기 그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2단계 때 사업 시행자 정할 때 동의서 받잖아요. 그 동의서 그 진구하는 주체가 누군지 그거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기존에 있는 추진이나 조합이 있을 텐데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조합이라든지 추진위가 존재가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외에 이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에 따른 또 다른 법률이 있는 건지, 또 아까 지금 여기서 보지만 조합원 분양분이라고 그래서 조합원 분양분이라 하면 조합원 분양받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 분양분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그 수익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그 선정된 협력사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 대상자 참여 의향서가 있는데 참여 의향서 양식을 어디서 배부받아서 여기 언제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 건지 그 내용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전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사전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성북 이제 관할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그 발주처 이제 추진위하고 조합하고 이렇게 협의를 이렇게 사업장마다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우리 그 성북 1구역 개별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우리 SH 정차장님께서는 좀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단 절차가 남아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보면 한 120일 정도, 저희가 조합 설립 때까지 12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공공재개발 절차를 밟으려면 한 24개월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전 협의 시에 우리 서울시 쪽에서 기존의 지금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는 건데, 그 보류하라는 요구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건지, 자체적으로 그냥 서울시나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추진위 회의라든지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런 보류 절차를 해야 되는 건지, 또 보류하라고 한 의미는 뭔지 좀 여기 서울시 관계자분들도 참여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이거를 좀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된 부분도 있고 끝도 없이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도정법 자체도 어렵고 요번에 제도 내용 들어간 것 자체까지 뭐가 도정법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면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더 궁금한 부분은 1차적으로는 그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내용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여쭤보는 거 같은데. 그렇죠, 어렵죠. 네, 그래서 Q&A를 참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리플릿을 나눠 드렸잖아요. 리플릿을 나눠 드렸으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전화번호들이 다 있습니다. SH 전화번호도 있고, 그 LH 전화번호도 있고, 서울시 전화번호, 국토부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물론 전화가 약간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전화가 안 되는 점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보도자료 내용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전화 우선 뭐 통해 가지고 좀 답변을 받는 게 뭐 오늘 다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마지막 질문 대한 답변으로. 죄송한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일단 요 질문 주신 거 답변 간단하게 드리고, 죄송합니다.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 첫 번째 이제 시행자 지정 동의서 주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행자 지정 동의서 주체는 시행자가 될 겁니다. SH나 LH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의서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모 참여 동의서는 주민들이 걷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공모 참여 동의서는 주민들이 걷어주시는 거고, 이거는 법적인 요건이 아니라 요번에 그 활성화지구 후보지 공모를 위한 동의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법적인 요건입니다. 법적인 요건이라서 법적인 절차에 맞게끔 동의서를 진구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조합 유무 필요 여부인데, 시행자는 조합이 될 수도 있고 SH가 될 수도 있고 조합과 SH가 공동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고요. 다만 선택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세 가지 방식 중에 결정이 나는 건데, 예정구역이나 해제구역 같은 경우는 동률 조건이 이제 SH가 단독 시행할 때는 조금 조합 설립보다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조합을 설립해서 4분의 3 걷고 난 다음에 또 SH의 공동 시행을 위한 가반수 동의를 또 거둬야 된다는 그런 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행자는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동의서를 거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법적인 내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조합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요. 안 하려면 SH 단독 시행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럼 조합이 없는 경우는요? 조합이 없는 경우는 선택하시면 되죠. 조합을 설립하고 SH랑 LH나 SH를 공동 시행하고 싶다 그러면 조합에 대한 설립 동의율 4분의 3을 거치고 난 다음에 SH나 LH 과반수 동의를 하시면 되고,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면 SH 단독 시행으로 조합 설립 없이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SH를 시행자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표가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SH가나 LH가 시행자가 되면 조합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그리고 기존에 뭐 기득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행자 지정 전에 주민 대표를 5인 이상으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조합 법적으로 조합에서 뭐 총회라는 기구를 둬서 의사결정을 안 할 뿐인 거지, 조합의 의견은 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5번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기득권이라고 하시는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도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추진이라든지 조합에서 그 선정된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행자가 인계를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추진위가 없어지고 SH가 시행자가 되면 그거에 따른 계약 관계나 비용은 다 인계가 되는 부분으로 법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법적인 기구가 아닌
뭐 가칭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법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가지고 비용 인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이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한해서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전에 뭐 사실 가칭 추진위가 계약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그 부분은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 활성화 제도라는 제도는 금해 하반기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별도 법을 참고하시는 게 아니라 요번에 도정법 개정 내용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몇 월 달에 도정법? 하반기 뭐 11월쯤 목표로 아마 6월 17일 대책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 그런 절차라든지 입법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은 뭐 당연히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합원에 해당되면 조합원 분양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아니면 시행자가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분양이 됐건 공공임대가 됐건 수익형 전세가 됐건 다 매각하는 내용이라서 조합원 분양하고는 다 별개로 그냥 구분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의 수익 부분이 아니라는 건가요? 수익인 거죠. 매각이라고 하면 수익입니다. 뭐 재개발인데 소형주택,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 이런 부분들은 다 수입입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에 대한 거는 건축비는 받잖아요, 서울시에서. 근데 수익형 전세주택이나 이런 공사비에 대한 거는 서울시에서 받는 건가요? 너무 헷갈리시죠? 네. 조합원 분양은 조합원들이 평형 신청을 해서 일반 정비사업 내용인 건데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해서 그 분양 신청한 분양 가격에 따라서 공전자산하고 권리가액을 비교해서 분담금을 내시면 되는 거이고요. 이건 일반 정비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대한 부분은 매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재개발인데 소형주택, 수익형 전세 매각을 하는데 매각 대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뿐인 겁니다. 공공임대는 공공주택 사업자인 뭐 국가지자체, SH, LH한테 매각이 될 뿐인 거고 매각 금액은 당연히 수입인 거고요. 그리고 공공시험 민간임대도 그 매각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각 주체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일반 분양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지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 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일반 정비사하고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일반 분양이 전부 다 지분형 주택으로 분양되는 건 아니다. 일반 분양은 조합원 분양에 준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형 주택도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에 준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형 주택이 플러스 알파 개념인 거지 일반 분양하고 나머지 재개발인데 수익형 전세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 조합원 분양에 준하는 주택인데 자산이 과소한 사람들한테 좀 이제 좀 더 분양 요건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참여 의향서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이제 참여 의향서에 대한 양식 자체는 뭐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뭐 안 돼 있다 하면 배부가 될 겁니다. 참여 의향서를 주시면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모하고는 좀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요 참여 의향서를 통해서 설명이 연계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요런 내용들은 설명이라든지 보도자료 그리고 유선을 통해서 요 사업에 대한 설명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7번 그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보류되어 있는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저는 보류가 됐는지 내용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도 1차적으로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오늘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참관을 하셨으니까 그 사전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뭐 참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시 과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유선상으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사 주체는 저희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를 연계해서 지금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뭐 유선상으로도 충분히 얘기가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은 뭐 충분히 따로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네.
다들 여기 다 오신 분들이 여러 구역이 많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끝났는데 한 가지 질문만 정말 마지막으로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질문이 좀 안 나온 것 같아서요. 9월 달에 참여 의향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발표 자료에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을 못했거나 이제 해제된 사업장들은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이제 멈추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종상향을 하더라도 기부채나 임대주택을 통해 가지고 종상향이 되면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말씀하셨던 이런 조건들이 반영이 되면 공업법에 의해서 1000세대가 넘을 때는 세대당 3회배에 대한 이런 기준, 관련된 기준들도 있고 여러 기준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사업성을 대략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9월에 의향서를 제출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언제 정도에 정립이 되는지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저희가 후보 등록을 해서 저기 이제 재개발 사업의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었던 사업성이 아닌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 방식을 안 할 경우에 그동안에 들어갔었던 사업비라든지 이런 탈퇴에 대한 여부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은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에서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도정법 자체 그리고 절차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해하기가 좀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좀 되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족이지만 그래서 정비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전문 시행자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따라야 되는 기본 계획과 법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금 조달,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 시행자로 그 공공 SH나 LH가 그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요번에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제도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SH나 LH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민간 재개발하고 구분하는 게 사실상 구분하고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SH, LH가 시행자이기 때문이죠. 조합이랑 SH, LH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시행자의 느낌으로 역할로서 이제 그 SH, LH가 있는 것이지 요거가 구분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본 계획하고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데 용적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여건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비 기반 시설, 특히나 도로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 계획상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로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없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구역별 현황에 따라 가지고 정비 기반 시설은 배정을 하는데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종상향이나 용도지역 상향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 용도지역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부담이라고 해서 기부 체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주택지역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손부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불필요한 순부담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기부 체납하는 그 정비 기반 시설을 주택단지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 체납에 대한 완화 이런 표현보다는 기부 체납에 대한 변경 그래서 주택단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지역 체계나 용적률 체계는 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가게 됩니다. 다만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면 종상향 1단계 종상향하고 그리고 법적 상한으로 정해진 용적률의 120%에 해당하는 법적 상한 초과의 용적률이라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구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현재도 구역 지정할 때도 똑같고 주택공급 활성화 중에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공임대 포함해서 임대주택 모든 임대주택은 토지 기부 체납이 그럼 적용이 되는 거네요.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현행 그 법률도 똑같습니다. 임대주택을 재개발해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고시하는 재개발 임대가 있고요. 그거의 매수주택은 국가지자체 SH, LH라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격은 재개발 임대는 뭐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그 건축비 같은 경우는 표준 건축비,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로 매각을 하고 토지는 사업 시행인가 시점에 토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게 재개발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받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매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아마 소형주택일 겁니다.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정하는 용적률이 있는데 그거보다 법적으로 정하는 용적률까지 가기 위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이 소형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형주택은 뭐 지금도 운영되는 제도고요. 그래서 현행은 이제 50대 50%는 일반 분양, 50%는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는 부분인데 소형주택에 대한 가격은 건축은 아까 재개발 임대와 동일하게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로 그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토지는 기부 체납입니다. 토지는 금액을 못 받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분양에 대한 부분이 50%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조합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인데 소형주택인데 헷갈리십니다. 헷갈리니까 이해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답변 드리는 거지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공공임대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명시된 거에 따라 가지고 세대수가 공공재개발에 따라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계속 동일한 답변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 이런 것도 어렵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금 사업이 지체가 된 곳들이 많아서 구조례를 따르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권리 산정일이 저희가 구역 지정일이 아니라 그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모 선정이 됐을 때 선정일 기준으로 되면 10년 정도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그 사업성에 위해서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분담금제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를 지금 권리 산정일이 그 선정으로 확정이 된 건지 아직 입법이 안 됐잖아요. 아니면 조금 더 여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아까 답변 드린 내용이고요. 네, 그 활성화 지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하고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하는 부분은 기존의 정비 사업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예정구역, 해제구역은 권리 산정을 하기 위한 기준일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 지구가 지정되면서 권리 산정에 대한 기준일이 결정이 날 거니까 아니, 저희는 해제가 안 됐는데 구조례여서요. 예정구역이시잖아요. 기존의 구역 지정을 안 받으셨으니까 구역 지정을 받아야만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결정이 되는 거고 예정구역이 있으니까 구역 지정을 받을 때 그때 결정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비슷한 질문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줄어들 수는 있겠죠. 마무리 다들 이제 너무 오랜 시간 계셨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내용을 한 번 더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현에도 한번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내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이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